안녕하세요. 난소암이 재발 또 재발 전이된 사기암, 유방암, 갑상선암 그리고 위암을 다스리면서 13년째 잘 살고 있는 남옥두기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1년이 또 지나서 이제 13년째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저는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병상일기이고요. 이때는 이제 모든 표준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셀프 관리하면서 지냈던 그런 일상 이야기들입니다.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주말 오후라 외박 신청 후 집에 오다. 오늘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야겠다. 옆방 환우가 대상포진이 얼굴과 머리로 와서 본병원 응급실로 가는 걸 보고 겁이 덜컥 나서 오늘은 꼭 예방접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기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네 내과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오다. 2015년 5월 31일 일요일, 집 대청소하는 날이다. 집에 주부가 없으니 집안 곳곳이 엉망이다. 작은 딸 혼자서 큰 집을 지키며 지낼 때가 많고 학교 다닐라 알바하랴 집에선 잠만 자고 나가니 여기저기 일거리 투성이다. 집 대청소와 이제야 겨울 이불들을 빨고 얇은 이불로 교체했다. 그리고 베란다 물청소도 했다. 끝나고 나니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상쾌하다. 꼭 암이 완치되어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다. 일을 끝낸 후 오후 4시경 요양병원으로 들어오다.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6월에는 성모병원에 가는 날이 없다. 매월 각 과마다 병원을 순회하는데 6월은 병원 가는 날이 없으니 왠지 한가한 것 같고 또 문득문득 떠오르는 불안감도 덜한 것 같다. 일상생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일과를 적어본다. 아침에 일어나 각을 하고 물 한 잔을 마시고 해독 스프를 만들어 방 환우들과 함께 먹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배식을 받아 혼자서 조용히 TV를 보며 천천히 먹음. 식사 후 토마리온 핫백으로 배를 달래며 잠시 휴식. 암노바 주사, 덥기 전에 좌움부터 함. 그리고 산으로 운동. 점심 식사 후 또 침대에서 배 아픔을 달램. 언제나 안 아프려나. 2시에 요가 수업. 4시에 물리치료실 가서 손과 발 파라핀 하다. 병실로 돌아와 저녁 식사 전까지 성경 필사.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방 식구들과 함께 산책. 7시에 기도 모임. 8시에 약간의 간식 흑마늘과 들깨를 갈아 먹다. 씻고 침대에 누워서 TV 시청. 11시에는 소등하고 취침해야지. 이곳 요양병원의 생활이 단순하게 흐르긴 하지만 그래도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관리하고 지내는 것이 나한테는 큰 선물이다. 언제 이런 호강을 누려보았겠는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즐기며 지내보자. 2015년 6월 25일 토요일, 주말이지만 집에 가지 않고 병실에서 머물다. 환우들이 외출 외박을 나갔기에 병실이 조용하다. 며칠 전부터 몸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라는 책을 보고 있다. 2분의 공저인데 한 분은 의사이시면서 심리학 교수인 장영갑, 또 한 분은 통합의학교실 면역학 교수이며 스트레스 학회장인 병강호이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잘 익혀지지는 않지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정리해 본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억압하고
급성 스트레스는 면역계가 과잉 활동을 해서 항체나 면역계 세포가 신체의 건강한 세포를 마치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라고 오인하여 공격을 한다고 한다. 그 결과 만성적 염증이 생기고 조직의 손상도 생기게 된다. 자가 면역 질환이 그와 같은 경우인데 암 환자도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암 환자들은 치료가 끝나면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이런 두려움은 정상적이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암이 재발하면 처음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경험하였던 위기감과 정서적 혼란, 즉 우울과 불안이 처음보다 훨씬 심해진다. 이때 환자들이 암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으로 불안이 가능한 한 암을 잘 조절해 나아가야겠다는 희망으로 바뀌게 되면 재발된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다. 생각, 감정,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암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서적 상태가 암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지만 심리적 요인이 개인의 건강 습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가? 심리학자 데모쇼크에 의하면 대부분의 암 환자는 불평하지 않고 협조적이며 특히 분노와 적개심과 같은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암 환자는 보기에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쉽다는 오래된 임상적 관찰과 잘 부합되는 것이다. 마음이 암에서 살아남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암 환자에게 사회적 지지, 심리적 태도, 정서 상태와 같은 심리적 변인들이 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들어 암의 통합적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암 치료에 심리적 지지를 해주었던 집단은 해주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생존율이 훨씬 높게 나왔다고 했다. 또한 암 환자의 정신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신념이 암을 퇴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암 치료에서 표준 치료와 함께 암 환자의 마음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통합의학 치료를 해주었을 때 훨씬 암 치료가 효과적임을 다시금 느끼며 표준 치료가 끝난 지금 상황에서 마음 관리에 중심을 두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 필사를 매일 빠지지 않게 하면서 치유의 은총을 빌어야겠다. 네, 이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저희 마음 관리였었는데요. 6년에 걸친 끊임없는 암과의 전쟁에서 표준 치료를 무사히 끝내고 지친 마음과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상 관리와 그리고 마음 관리에 집중했던 시기입니다. 암 환자의 마음 관리와 생활 습관은 평생 해야 한다고 그 통합의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스트레스를 받고 그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거기에 마음을 담그지 말고 얼른 박차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얼른 그 산으로 향해 걷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명상을 좀 해봐요. 자연과 함께 걸으면서 그 발바닥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잡생각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불안이나 또 스트레스 등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심해졌을 때는 그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에 이제 좀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그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답니다.